6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2 안전운행 및 자동차 안전관리 챕터 1 안전운행 일반론과 챕터 2 자동차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교재는 86페이지에서 97페이지 내용입니다. 86페이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운전 특성과 시각 특성입니다. 첫째, 운전 특성 내용 가운데 인지, 판단, 조작의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고 인지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여 운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의 과정이죠. 그 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 행위, 조작의 과정이 됩니다. 이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운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이 세 가지 과정의 어느 특정한 과정 또는 둘 이상의 연속된 과정의 결함에서 비롯이 됩니다. 셋째,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인지 과정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판단 과정의 결함, 조작 과정의 결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요인은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변화시키거나 수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시각 일반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운전과 관련된 시각의 특성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하여 획득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지게 되고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의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체 시력입니다. 동체 시력이란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동체 시력의 특성에는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저하가 되고 동체 시력은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도 저하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야간 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야간 시력과 주시 대상의 내용으로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은 흰색, 엷은 황색의 순이며 흑색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적색, 백색의 순이며 흑색이 가장 어렵습니다. 주시 대상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맞히는데 가장 쉬운 옷 색깔은 적색이며 흑색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 통행인의 노상 위치와 확인 거리는 야간에는 대형 차량 간의 전조 등에 의한 현혹 현상, 즉 눈부심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하여 중앙선상의 통행인을 우측 갓길에 있는 통행인보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명수능과 암수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암수능입니다. 일광 또는 조명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 이 내용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맑은 날 낮 시간에 터널 밖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운전자의 심한 시각 장애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시력 회복이 명수능에 비해 매우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수능은 일광 또는 조명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수능과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은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주변의 눈부심으로 인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말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명수능에 걸리는 시간은 암수능보다 빨라 수초 또는 1분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야와 주변 시력의 내용과 관련 첫째는 정지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시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시야 범위 안에 있는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시축에서 벗어나는 시각에 따라 시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60도 정도이며 양쪽 눈으로 색채를 구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가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주행시 공간의 특성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곳의 풍경은 더욱 흐려지고 작고 복잡한 대상은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전심리, 운전피로,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음주와 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보행자의 음주 보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주차 중인 자동차, 전신주, 가로, 시설물, 가로수 등과 같은 정지 물체 등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고 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음주량과 체내 알코올 농도의 관계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성별에 따라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주의 영향은 개인차가 있고 음주 후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제거되는 시간에도 개인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91페이지 음주운전의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대양차의 전조 등에 의한 현혹 현상, 즉 눈부심 현상은 발생할 때 정상 운전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적 음주자가 평균적 음주자보다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나 체내 알코올 농도는 평균적 음주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통사고 특징 및 위험 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입니다. 우선 어릴수록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중학생에 비해 취업 전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에 주로 집중이 됩니다. 보행 중 차대 사람의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대별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행 중 사상자는 집이나 학교 근처, 어린이 통학이 잦은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위험 운전 행태 분석의 내용입니다. 우선 운행 기록 장치의 정의 및 자료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운행 기록 장치의 의의 두 번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의 장착 시 이를 수평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은 우선 운행 기록 관련 신호를 발생하는 센서, 그리고 증폭 장치와 타이머, 그 다음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 장치, 그리고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 장치, 그 다음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기억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의 자료를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전송 장치, 그 다음 분석 및 출력을 하는 외부 기기 등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2 자동차 안전 관리 내용입니다. 첫째, 주요 안전 장치. 세 번째,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놓거나 저단 기어로 바꾸어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구동밖에 의해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 회전 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ABS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 사용 목적. 우선 후륜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방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륜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조종성 확보를 통해 장애물 회피, 차로 변경 및 선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스키드음을 막고 바퀴 잠김에 따른 편마모를 방지하여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두 번째 주행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어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휠에 림에 끼워져서 일체로 회전을 하며 자동차가 달리거나 멈추는 것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의 중량을 떠받쳐 줍니다. 세 번째,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향장치입니다. 조향장치 가운데 특히 두 번째 토우인 캠버, 캐스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토우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바퀴를 원활하게 회전을 시켜서 핸들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여 줍니다. 그 기능은 주행 저항 및 구동력의 발력으로 토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캠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캠버는 앞바퀴가 하중을 받았을 때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과 킹핀의 연장선이 노면과 만나는 점과의 거리인 옵셋을 적게 하여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합니다. 세 번째,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해 앞 차축의 힘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중심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네거티브 캠버라고 하며 차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포지티브 캠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캐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킹핀의 중심선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 시 앞바퀴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조향을 하였을 때 직진 방향으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을 주는 것이 캐스터가 됩니다. 네 번째, 현가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가 장치는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며 도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에 더욱 유연한 승차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우선 판 스프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스프링의 앞과 뒤가 차체에 부착이 되며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일 스프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승용 자동차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기 스프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에어백이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 사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충격 흡수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면에서 발생한 스프링의 진동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상승시키고 타이어와 노면의 접착성을 향상시켜 커브길이나 빗길에 차가 튀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96과 97페이지 두 번째, LPG 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LPG 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선 LPG 연료 탱크, 봄배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액면계는 탱크 내 연료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충전 밸브는 녹색으로 LPG 충전 시에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충전 방지 밸브는 충전 밸브 내 과충전 방지 밸브는 연료가 탱크 용적의 85% 정도 충전되었을 때 연료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는 탱크 위측의 충전 밸브와 일체로 구성이 되어 탱크의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밸브가 열려 LPG 연료를 배출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 기체 출구 밸브는 황색입니다. 엔진의 기체 연료를 공급해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액체 출구 밸브는 적색으로 엔진에 액체 연료를 공급해주는 밸브가 됩니다. 특히 과류 방지 밸브는 액체 출구 밸브 내 배관 연결부의 파손에 의하여 연료가 과도하게 흐르는 경우 밸브를 닫아 연료의 노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는 비상시 연료 노출을 방지하는 밸브가 되겠고, 여섯 번째, 전자 밸브는 액체 및 기체 연료를 필터로 요구하여 냉각수의 온도가 15도C 이하이면 기체 연료를, 15도C 이상이면 액체 연료를 선택하여 기화기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LPG 연료 라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체 LPG 파이프라인, 액체 LPG 파이프라인, LPG 솔레노이드 유닛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베이퍼라이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LPG 차량은 기체 연료의 사용으로 혹한 시에 시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고속 영역에서는 엔진의 필요 연료량을 탱크 내 액체 연료가 기체 연료로의 변화가 적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베이퍼라이저는 액체 연료가 소정의 압력을 지닌 기체 연료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믹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이퍼라이저에서 기화된 LPG를 공기와 혼합하여 가장 적합한 혼합기체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